안녕하세요. 미니TV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 덥죠?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린을 만나라. 내 삶의 힘이 되는 사람을 찾는 지혜. 리에이원 지음, 허유영 옮김, 비즈니스 북스에서 펴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았던가. 인생의 세 가지 불행은 학창시절에 관심 없는 분야를 전공하는 것, 직장에서 최악의 상사를 만나는 것, 사랑하지 않는 배우자와 사는 것이라고. 애정이 없는 사람과 같이 살고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일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는가. 지금까지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소중한 기회를 놓친 일은 없었을까? 인생을 변화시키려면 앞으로 어떤 사람들과 사귀어야 할까? 인생에는 언제나 자신을 일깨워줄 사람이 필요하다. 누가 그 역할을 해주는지는 인생의 각 단계마다 모두 다르다. 그들에게서 깨달음을 얻으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내 주위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나는 자연스레 그들이 어떻게 현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주위에 도움을 주는 좋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 성공한 사람들은 인생의 각 단계에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내면적으로 성숙해지고 자기 도약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은 대략 7가지의 관계가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었다. 어린 시절의 소꿉친구, 대학교 때 만나는 멘토, 직장 동료, 직속 상사, 사업 파트너, 그리고 평생지기, 배우자까지. 이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7가지 관계 안의 사람들이다. 부모님을 제외하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7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해야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이 책을 통해 배우고 원하는 인생을 살기 바란다. 친구에게서 어떤 가치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그 관계를 통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찾을 것인가.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도 달라진다. 주식 분석에 남다른 능력을 가진 가시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눈덩이와 같다. 중요한 것은 젖은 눈과 긴 언덕을 찾는 것이다. 커다란 눈덩이를 만들려면 눈과 언덕이 필요하다. 눈은 돈, 사람 등 여러 가지 자원을 의미하고 언덕은 정확한 방향을 뜻한다. 이 둘 중 한 가지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 이 2가지 조건이 모두 갖추어졌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체력과 인내심, 구체적인 방법과 기술이다. 이 3가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다. 버핏이 말하는 눈에는 사회적 관계도 포함되어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각각의 단계에서 자신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 관계를 맺고 싶다면 적어도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안목은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2가지가 있다. 첫 번째,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내 주위 모든 사람이 장점을 가지고 있대 자신과 잘 맞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 2번째, 공평한 기준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돈, 미모, 친절함, 냉정함, 첫인상, 옷차림 등은 모두 공평한 기준이 될 수 없다. 세속적인 기존관념을 버리고 눈앞의 득실을 초월해 상대를 판단하고 친구를 선택해야 한다. 특히 어렸을 때 만나는 친구들은 순수했던 시기에 맺어진 관계라 어른이 되어서 친구를 사귀는 것과는 그 감정과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일은 아주 중요하지만 때로는 여러 상황 때문에 친구들을 잘 사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럴 때 나는 책을 읽으라고 권한다. 책 역시 어렸을 때 읽는 것과 어른이 된 후 읽는 것은 큰 차이를 보인다. 좋은 책은 훌륭한 친구와 같아서 자신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것이다. 좋은 친구, 좋은 책을 만나 훌륭한 지혜를 배운다면 누구보다 뜻깊은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워싱턴에 살고 있는 25살의 클레어에게는 뼈아픈 교훈이 있다. 저와 사라는 아주 어릴 적부터 친구였어요. 4~5살 때 우린 동네에서 제일 친한 단짝 친구였죠. 저는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사라와 좋은 건 뭐든지 나눠 갖고 친자매처럼 지냈어요. 학교에 들어간 후에도 제일 좋은 친구였답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 항상 사라를 감싸주었고 심지어 시험지 컨닝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아무도 우리의 우정을 의심하지 않았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작년에 사라가 식당을 개업했어요. 처음 6개월은 장사가 잘 됐는데 그 뒤로는 경영을 잘못했는지 큰 적자가 나고 말았죠. 사라는 식당 문을 닫을까 고민했지만 저는 그게 그 친구의 오랜 꿈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의 전 재산을 다 긁어 모아 $30만 빌려주었죠. 하지만 1년도 버티지 못하고 결국 파산하고 말았어요. 저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지만 사라는 제게 점점 냉담해지고 제 전화도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난달 사라가 갑자기 사라졌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도 알 길이 없어요. 나는 문제의 원인을 금세 찾아낼 수 있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그들의 우정은 왜 깨진 것일까? 그들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친구 사이였지만 클레어는 오로지 베풀기만 했고 사라는 언제나 받기만 했다. 클레어는 사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면서도 보답을 바라지 않았지만 사라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한쪽으로 치우친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시소를 타는 것과 같다. 클레어에게 받은 도움을 갚을 길이 없었던 사라로서는 떠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는 본질적으로 이익의 원칙을 따른다.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는 관계를 통해 필요한 것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이 심어져 있다. 하지만 베푼 것보다 얻는 것이 너무 많으면 즐거워하지 않는다. 심리적인 균형이 깨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단 한 번에 자신이 베풀 수 있는 모든 것을 베풀려고 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한다. 친구에게 도움을 줄 때는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친구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너무 일방적으로 다가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이라 할지라도 친구의 능력을 무시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대학교 때 만나는 친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줄 멘토를 찾아라. 대학 시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뜻이 맞는 친구를 만나는 것이다. 자신과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존경할 만한 친구를 찾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 시기에 만난 사람들은 앞으로 평생 함께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년이 지나도 예전과 똑같은 방식과 태도로 친구를 대한다. 일단 사람의 의식 속에 타인과 교제하는 프로그램이 형성이 되면 그것을 바꾸기가 아주 힘들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사귀고 그들과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자기만의 울타리가 형성되어 다른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기가 몹시 어려워진다. 그러니 뭔가 자신만의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냥 옆에 있는 아무나와 사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 뜻이 같은 사람을 사귀기 위해
주위에 묻고 직접 찾아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학교라는 공간은 인생의 훈련장이다. 그곳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고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래의 직업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성적일까? 한 연구조사 결과 100만 장자 중 학생 시절에 골칫덩이로 불렸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공부를 못했던 사람, 컨닝을 하다 들켰던 사람, 왕따를 당했던 사람, 심지어 퇴학을 당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들은 수십 년이 흐른 뒤 어엿한 기업의 CEO나 100만 장자로 변해 있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자신의 특징에 어울리는 일을 하며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었다.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바로 공감력을 높여야 한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살면서 우리는 때로 상대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고 긴 안목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할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공감력은 한 사람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능력이며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다. 공감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높은 수준의 공감 능력을 갖춘 사람은 주변의 시선에 신경을 쓰긴 하지만 그것을 모두 자기 내면으로 불러들인 후 선택하고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쓸모없는지, 무엇을 귀담아 듣고 또 어떤 것을 흘려 들어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그들은 학업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은 후에는 열심히 매달렸고 정형화된 답을 찾는 대신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유연하게 세우고 자신의 인생 계획을 유연하게 세우고 뛰어난 적응력을 발휘했다. 개인 브랜드를 확립한 후에 이러한 공감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동료의 수준이 나의 성장을 결정한다. 나는 인간관계에 관한 강연을 할 때마다 이런 말을 자주 한다. 가시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면 향기로운 장미를 얻을 수 없습니다. 훌륭한 동료를 만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해야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나를 도와줄 진정한 동료나 선배를 만나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라. 진정으로 내게 맞는 분야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이다.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선 내게 맞는 분야를 잘 선택해야 한다. 알맹이 관계를 늘려라.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는 오해 때문에 맹목적으로 맞는 사람을 만나고 닥치는 대로 모임에 참석하지만 결국 얻는 것은 무의미한 명함들 뿐이다. 이런 사이를 쭉정이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다. 같이 먹고 마시고 놀 때만 필요할 뿐 자신에게 진정한 힘을 주지 못한다. 그런 관계는 또한 오래가지 못하는데 오히려 운이 나쁘면 배신을 당하거나 괜한 구설수에 오르내릴 수도 있다. 반면 알맹이 관계는 가치 있는 동료, 뜻이 맞는 선후배 등 속이 꽉 찬 인간관계를 가리킨다. 유용한 정보나 업무에서 느낀 점, 업무 경험 등을 서로 교류하고 일을 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마음 깊숙이 공감할 수 있는 사이다. 알맹이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만나면 오랫동안 관계를 잘 유지한 한편 이런 사람의 수를 점점 늘려 관계망을 더욱 확장시켜야 한다. 이상적인 근무 환경의 조건은 무엇일까? 회사를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으려면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할까? 첫째, 자신이 좋아하고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곳이다. 두 번째, 동료들의 수준이 높고 본보기로 삼을 만큼 우수한 상사가 있다.
세 번째, 관대하고 다원적인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다. 직원들의 개성을 억압하지 않고 사람들의 발전 가능성을 믿는다. 네 번째, 공정한 인사제도와 경쟁 분위기가 보장된다. 누구나 각자 맡은 일을 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얻는다. 그리고 이런 환경이면 차라리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환경일까요? 그렇다면 최악의 근무 환경은 어떤 것일까? 다음의 위험 신호 중 한두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퇴사를 고민해봐도 좋다. 먼저, 하고 있는 일이 자신과 너무 맞지 않다.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 두 번째, 동료들을 대할 때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크고 심신이 지친다. 세 번째, 귀속감을 느낄 수가 없고 회사 분위기에 융화되지 못해 주변인처럼 맴돈다. 기업 문화에 동의할 수도 없다. 네 번째, 상사가 영락 없는 악인이다. 그와의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없고 그가 회사를 떠날 가능성도 없다. 다섯 번째, 일의 난이도가 너무 낮아서 성취감이 없고 성장 가능성도 거의 없다. 여섯 번째, 회사의 재정 상태가 심각해 월급 체불은 예사이고 파산할 위험도 있다. 일곱 번째, 불법적이거나 도덕에 위배되는 일을 해야 한다. 이런 회사라면 과감히 떠나는 편이 더 낫다. 그렇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점점 더 위축되고 꿈이나 목표는 잊어버린 채 무의미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당신을 좋은 환경에 놓아두어라. 저는 이 말이 참 좋았는데요. 당신을 좋은 환경에 놓아두어라. 그래야 당신의 잠재력을 펼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좋은 상사가 좋은 스승보다 낫다고 합니다. 좋은 상사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정말로 좋은 상사가 좋은 회사보다 더 중요한지 묻는 사람들이 많다. 이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좋은 상사는 나를 성장하게 하고 옳은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사회 초년생들에게 이보다 더 훌륭한 도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회에서 그렇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사들을 만나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꼭 붙잡아야 합니다. 좋은 상사는 좋은 선생님보다 낫다. 좋은 상사를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베이징에 사는 W는 대학을 갓 졸업했을 때 누가 봐도 뛰어날 것이 없는 풋내기였다. 그의 목표는 처음부터 수천 명과 경쟁해야 하는 대기업이 아니라 작은 회사였다. 중소기업을 골라 지원하던 그는 마침내 한 디자인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다. 연봉 수준은 나쁘지 않았지만 그리 쾌적한 근무 환경을 갖춘 곳은 아니었다. 딱 3칸짜리 사무실은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고 모든 게 어수선했다.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직원 복지라고 말만한 것도 없었고, 하지만 직원들 모두가 즐겁고 활기차게 일했다. 사장이 직원들에게 항상 부드럽게 말하고 겸허한 태도로 직원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이다. W는 입사 후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사장이 공모에서 대상을 여러 차례 수상한 유명 디자이너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기업에서 높은 연봉을 받으며 근무하다가 사표를 낸 뒤 직접 창업한 것이 바로 그 회사였던 것이다. W는 이렇게 말했다. 사장님의 주도로 디자인한 작품이 공모전에서 연달아 상을 받았습니다.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체화해야 하는지, 생각의 전환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사람들과 의견 조율을 어떻게 하는지 등 일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은 사장님과 일하면서 배웠어요. 모두 다 정말 돈 주고 살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 실수로 고객이 항의하며 환불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사장님이 직접 고객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어요. 그런 후 오히려 저를 유래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셨죠.
W는 그 회사에서 4년째 근무하고 있다. 회사 규모가 크지도 않고 일도 힘든 편이며 연봉도 업계 평균 수준이지만 그는 아직까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는 향후 몇 년간 이직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 회사가 계속 발전한다면 꾸준하게 열심히 일할 것이고, 발전하지 못한다 해도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많은 지식을 얻었고 실력을 쌓았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직장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다. 인간관계를 이루는 요소에는 4가지가 있는데 플랫폼, 협력, 집단, 인맥이 바로 그것이다. 이 4가지가 합쳐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커뮤니티가 된다. 각기 다른 커뮤니티 속에서 창출되는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 예컨대 동일한 사람이라도 마윈이 있는 알리바바에서 근무할 때와 그런 리더가 없는 기업에서 근무할 때 그가 만들어내는 가치는 아마 전혀 다른 성질을 지닐 것이다. 협력과 집단 역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그리고 관계가 형성되면 생겨나는 것이 바로 인맥이다.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능적으로 말하면 관계는 인맥을 쌓을 수 있는 하나의 장이라고 할 수도 있다. 수준 높은 커뮤니티에 들어가고 싶다면 먼저 자기 수준부터 높여야 한다. 그래야만 기회가 충만한 행운의 무대에 입성할 수 있다. 그저 훌륭한 파트너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행운을 꿈꿔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내가 누구를 아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아느냐이다. 예컨대 내가 버핏과 마인을 안다고 해서 그들도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은 아니다. 누가 나를 알고 있는지가 사교의 핵심이자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쥐어주려 안간 힘을 쓰기보다는 그 노력을 실력 향상에 투자해 그들로 하여금 내게 흥미를 갖고 나를 알고 싶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래야만 협력의 가능성도 생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재산은 생각과 마음이 정직한 사람을 사귀는 일일 것이다. 곁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성품이 맑고 고상한 사람은 주위에 역시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다. 반대로 정직하지 않은 친구는 아무리 우수한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나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은 물론이다. 마음이 바르지 않고 늘 다른 꿍꿍이를 품고 있는 사람은 항상 경계하고 그들의 옳지 않은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사람 됨됨이 올바른 사람을 곁에 많이 두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공으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쓴소리와 비판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택하라. 친구는 평생 가는 아주 소중한 존재다.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를 지나 대학 시절에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은퇴 후에도 친구는 새롭게 사귈 수 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은퇴 후에도 친구는 새롭게 사귈 수 있다. 다만 어떤 친구가 당신의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하는 행동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친구는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는 귀중한 사람이다. 그러니 절대 허투루 사귀지 말고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멀리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 관계를 더 굳건히 쌓아야 하는 친구도 있지만 냉정하게 거절하고 멀리해야 하는 친구도 있다. 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자신이 위로 올라갈 생각보다 남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다. 발전을 원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마라. 그들과 가까이 있으면 부정적인 관념에 물들어 성공을 향한 꿈을 천천히 포기하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때 냉소적으로 비웃으며 그 일은 성공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멀리해야 한다. 노력하지 않고 시작부터 안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고 말과 행동이 달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세 번째, 신뢰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 작은 이익에 연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한 치 앞밖에 내다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친구를 배신해버리고 친구를 사귈 때에도 상대가 자신에게 이로운지를 제일 먼저 따진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다섯 번째,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여섯 번째, 피해만 주는 사람.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항상 도움을 청하고 마치 빚진 것을 내놓으라는 듯 당당하게 돈을 빌려달라는 친구가 있는가? 자신이 마치 그를 위해 존재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면 그런 친구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되도록 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소중한 인연.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불행한 부부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서로 다투고 원망하며 원수처럼 으르렁거리기도 한다. 상대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붓는데 이는 서로의 애정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고방식 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탓도 크다. 두 사람 모두 타협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은 곧 전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은 바꾸기가 힘들다는 사실이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나 역시도 상대를 사랑하긴 하지만 기존의 생각과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지 않은가. 물론 사소한 단점을 고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생활 습관이나 사고방식 자체는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한 정말 변하기 힘든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과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는 편이 더 현명하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나 자신도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완벽을 강요할 수 있을 것인가. 서로 다른 두 명의 가치가 맞물려 완벽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 것이다. 결혼과 사랑도 일종의 투자다. 사랑해야만 투자에 미천이 생긴다. 하지만 돈을 모아 창업한다고 해서 모두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결혼이든 사랑이든 중요한 것은 시작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꾸려나가는지에 대한, 즉 그 과정에 있다. 스스로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도록 변화하고 또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을 만나서 서로 존중한다면, 그리고 함께 더 나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원만하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격이 운명을 결정하고 관계가 인생을 결정한다. 1998년 5월 워싱턴대에서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 초청 강연이 열렸다. 350명의 학생들이 강연장에 운집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한 학생이 질문을 했다. 그렇게 많은 부를 쌓은 비결이 무엇인가요? 버핏이 이렇게 대답했다. 아주 단순합니다. 남들보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원인은 습관과 성격에 있습니다. 빌 게이츠도 버핏의 대답에 동의했다. 일에서든 생활에서든 성격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성격이 시멘트 기둥 속에 있는 철근이라면
지식은 콘크리트다. 건물을 지을 때 성격과 지식 중 어느 것도 없어서는 안 된다. 한 기자가 투자은행 JP모건의 창업자 존 피어폰트 모건을 인터뷰하면서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모건은 이렇게 대답했다. 성격이죠. 자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성격입니다. 그렇기에 성격이 선택을 좌우하고 선택이 환경을 결정하며 환경이 또다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가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면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지 결정짓는 것은 바로 관계이다. 관계는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나를 만나는 사람에 의해 좌우된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지 또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나의 관계망이 정해지는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잘해주려고 애쓰지 마라. 과도하게 자신에게 필요 이상의 역할을 요구하지 마라.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려고 해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내 인생의 20년 후를 결정해줄 소꿉친구, 대학 때 함께 공부하며 자신을 이끌어줄 사람, 직장에서 매일같이 일하며 함께 성장할 동료, 좋은 직장이나 높은 연봉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속 상사, 이해관계로 맺어졌지만 더 큰 발전을 위해 신뢰를 쌓아가는 파트너, 그리고 내가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죽비를 내리쳐줄 평생지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동행할 배우자까지, 이 7가지의 관계만 잘 이어간다고 해도 그 삶은 행복한 삶, 또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이 평생 만나는 이들 중 그의 인생에 진정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90명을 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은 채 30명이 안 된다.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로 힘이 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정말로 기쁠 때 나의 기쁨을 마음속 깊이 공유해 줄 수 있는 가족 이외의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30명이 넘지 않는 그 사람들 중에 당신의 인생에 정말로 큰 역할을 담당하는 7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7가지의 소중한 힘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들은 당신에게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고 격려하며 단련시켜 줄 것이고 또 때로는 보호해 주기도 할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곳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라.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싶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정답이 없는 질문이다. 어떤 이들은 오로지 부자가 되길 꿈꾸고 어떤 이들은 권력이 주는 쾌감을 원한다. 또 어떤 이들은 명예를 추구하고 어떤 이들은 서재와 안락 의자 하나만 있으면 행복을 느낀다. 우리는 어떤 것을 얻으면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만족감은 인생을 경영하는 원동력인 것이다. 따라서 내게 만족감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만족감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차분히 책상에 앉아 종이 한 장을 앞에 놓고 자신의 목표를 적어보는 것이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종이에 또박또박 적어야 한다. 아무리 많아도 괜찮다. 모두 종이에 적어보자. 그런 다음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다. 이것들이 내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이것들을 실현했을 때 나는 어떤 기분을 느낄까? 그 질문에 답이 되는 것은 바로 나의 본질적인 욕망이다. 그리고 내 인생은 이 전리품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부와 명예를 모두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는 전리품, 즉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무언가를 얻지 못한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관이야말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다.
가치관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값비싼 것이다. 만약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다고 해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남의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헛된 자존심과 체면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실패를 담담하게 받아들인 후 경험에서 교훈을 도출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방향이 옳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된다. 당신 주위엔 당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고 인생의 목표를 확립하라.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주고 초조해하지 마라.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천천히 앞으로 나간다면 당신은 멀지 않은 미래에 원하는 결과를 손에 쥐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책 내용인데요. 여러분은 이렇게 7명의 중요한 사람을 모두 만났고 또 만나고 계신가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7명을 다 만나지는 못했고요. 해보면 한 2명 정도 만난 것 같아요. 책 읽으면서 아니면 제가 만났는데도 몰랐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왜 이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나, 더 많이 만나지 못했나, 그리고 나는 왜 또 이런 중요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되어주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읽는데 더 재밌었어요. 물론 책대로 다 사는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책을 읽으면서 저는 위안을 많이 얻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책 보시면서 인생의 중요한 7가지 힘에 대해서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 영상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책 읽고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